지극히 주관적인 영화 소개 시작합니다. 네이비님, 올해 여름도 잘 보내셨나요? 올해 여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웠고, 비도 많이 오고, 더위가 엄청 유난히 길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좀 어떠셨어요, 블랙님은?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안 켰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여름이 저희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진짜요? 와, 이렇게 더웠는데? 저희 때는 지구 온난화라고 배웠었는데 학교에서 이제는 또 지구 열탕화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열탕화. 와, 얼마나 덥다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더워지는지 이제 지금의 그린란드에서는 1분에 100만여 톤씩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톤이요?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저희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자 기후변화에 관한 영화에 대해서 추천해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떤 영화를 준비해 주셨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모든 어떤 주제가 영화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두 편을 뽑아봤는데 하나는 그 워터월드라는 영화인데 이 워터월드가 좀 오래된 영화야. 1995년 영화인데 이 워터월드와 또 하나는 투모로우라는 영화 이렇게 두 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워터월드는 어떤 영화죠? 네, 워터월드는 그 1995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개봉할 때 이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인 것으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케빈 코스터너라고 하는 뭐 저희 한 3040 세대에는 굉장히 좀 뭐 보디가드나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유명세를 펼쳤던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배우인데 연령대가 좀 젊으신 세대에서는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버디가드 아시잖아요.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던 엔다 할 때 그 휘트니 휴스턴을 안고 이렇게 경호해주던 그 경호원이 바로 케빈 코스터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젊었을 때인데 갑자기 왜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죠? 노래 제목이요? 엔다 그거 뭐지?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소개를 한번 드리면 어떤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의 육지가 모두 바다에 잠기게 되는 그래서 인간은 인공섬하고 그 배를 타고서는 바다 위를 표류하면서 어떤 이런 생존에 필요한 물자라던가 뭐 물 이런 것들을 교환하면서 살아가는 뭐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영화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이 인류가 살아가고 사람 사는 데니까 이 뭐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들을 일삼는 해적단이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스모커라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이 해적 집단 스모커들이 어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 중에서 케빈 코스너가 이제 주인공 그 마리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인 마리너가 아가미와 물갈퀴가 있어요. 어떤 종이 진화한 거죠. 환경에 적응해서. 그래서 이런 수생 환경에 맞게서 진화했다는 설정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영을 해도 물속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잠수를 할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수영도 굉장히 빠르죠. 결국 모든 인류가 목적이 있어요. 그 최후의 드라이랜드, 그 땅, 육지가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지를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 육지가 모두 바다에 잠기다 보니까 흙이 되게 귀중한 요소로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흙이라는 것을 존재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극 중에 어떤 상황이 이제 나오냐면 마리너는 저기 물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물 속에 잠겨 있는 그런 도시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밑으로 더 깊은 바다로 가면 결국은 그 젖은 흙들이 바닥에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인간들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제. 지금처럼 잠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오로지 그거는 이제 그 주인공만 거기에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잠긴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도 가져오게 되고, 그 흙도 가져와서 말려가지고, 결국 그거를 물물 교환할 때 사용하게 되고. 현재와 같이 기후변화가 어떤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보면
지구의 온난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아까 열탕화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급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으니까 이 당시 95년 제가 영화를 볼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 게 그 남태평양에 투발루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매년 국토의 일부가 그 물에 잠기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토의 면적이 계속 좁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구나 경각심을 좀 가졌어요. 이 영화를 다시 오랜만에 보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도 우리한테 강력하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문명이 파괴될 수도 있다. 사실 볼거리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갔고 설정이라던가 폭파씬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고 생각보다 볼거리가 꽤 많아요. 그리고 옛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뻔한 스토리들은 있는데 결국은 지구가 파괴돼도 인간은 그 지구의 환경에 맞게 진화할 거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요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드라이랜드가 결국은 어디냐면 이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그 에베레스트가 결국은 드라이랜드인 걸로 이제 나오거든요. 에베레스트의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기가 에베레스트였구나. 그 드라이랜드가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데들은 다 잠기고 6,000m가 넘어가잖아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그러니까 6,000m가 넘는 정상의 일부만 그렇게 물속에 나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몇 센치 늘어나는 몇 센치 해수면이 높아지는 몇 센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천 미터. 그러니까 킬로잖아요. 6km, 7km가 해수면에 잠길 수 있다라는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좀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는 시각적으로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하는 요소들 통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터월드를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할 영화는 2004년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했던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재난 영화 투모로우입니다. 그래서 요 뭐 간략한 좀 줄거리를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주인공이 남극에서 빙하 코어를 탐사하던 기상학자예요. 그래서 잭 홀 박사인데 지구에 어떤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를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거 국제회의에 가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남극이나 북극의 빙하가 녹고 이 바닷물이 차가워지게 되죠. 빙하가 녹으니까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어떤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결국 지구 전체에 빙하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의 주장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 회의장에서 좀 웃음바다가 돼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렇게 발표하고 나왔는데 국제회의가 열렸던 장소가 인도의 뉴델리거든요. 엄청 더울 거 아니에요. 그 회의가 개최된 인도의 뉴델리에서 폭설이 내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 어떤 이런 변화가 이제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작 그 국제회의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들이 뭐 일본에서 정말 막 수박만한 우박이 내려갔고 사람들이 막 사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건물도 막 부서지게 되고 기상이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요. 해양 온도가 갑자기 13도나 떨어지게 되는 그런 보고를 받게 돼요. 그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해양 온도가 13도 갑자기 떨어지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는 무언가 지금 큰 대양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암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콜 박사도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예견했던 어떤 이런 빙하 시대가 곧 다가올 것임을 이제 어떤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본인은. 결국은 이 제콜 박사는 뉴욕으로 퀴즈대회를 떠났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 이제 호출이 옵니다.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지구가 점점 어떤 커다란 재앙이 다가오는데 뭐 인류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그린 것들이 이제 이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이 이제 큰 해일에 완전히 파묻히게 됩니다.
거대한 해일이 오면서 그 높은 자위의 인상이 잠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뉴욕 맨하튼 거리에 그 고층 빌딩 사이로 정말 대형 배가 이렇게 떠밀려 내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가능할까를 떠나서 좀 뭐랄까 좀 충격적이었어요.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상이변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후변화를 통해서 지구에 대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투모로우는 사실은 좀 흥행이 많이 했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터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폭망한 영화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 95년이잖아요. 1995년인데 한 1억 7,500만 달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아무리 헐리우드의 이런 영화들이 블록버스터가 많고 한다지만 이 워터월드 전에 가장 많이 들인 제작비 이런 것들이 뭐 한 1억 달러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갱신한 아주 그냥 블록버스터였거든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영화였는데 특히 미국에서 좀 많이 흥행에 참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 8,800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밖에 흥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뭐 글로벌에서 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좀 벌어들이기도 했고 2차 또 이런 수익을 좀 많이 올렸다고 해요. 특히 테마파크나 이런 데에서 이 워터월드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흥행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흥행에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망한 영화는 아니다. 워터월드가 그 비디오하고 케이블 방송에서 엄청 많이 틀어졌다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조금 이야기했지만 박스오피스, 그러니까 지금 영화관에서는 사실은 흥행이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제작비 플러스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 마케팅비나 여러 가지들을 하면 원래 들었던 1억 7,500만 달러보다는 훨씬 넘는 한 2억대 초중반 정도까지는 2억 한 2억 2천? 2억 이 정도까지는 아마 나야 그게 손익분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수익을 벌어들인 게 2차 아까 말했던 비디오, 그 당시에는 비디오였죠. VHS, 비디오라던가 아니면 케이블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엄청난 수익을 좀 냈다고 해요. 결국 손익을 못 넘길 뻔했던 것들을 4천만 달러 정도 넘기는 수준으로 이제 선방했다고 하는데 비디오나 이런 데에서 인기가 좀 많았고 특히 저도 케이블에서 이거를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케이블이 아니라 뭐 공중파에서도 많이 해줬고 특선 영화나 이런 걸로 그 당시에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케이블이 그렇게 없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둘 다 너무 최악 아니야? 내가 거기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데? 와. 아니, 육지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도 상상을 못 해봤는데, 어, 왜냐면 저 두 영화를 보면서, 나 정말 저런 세상에서 못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도 땅이라도 있으니까 빙하기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정말 그런 세상이 안 와야죠. 끔찍하네요. 진짜 그런 생각만 해도. 와. 저는 그래도 빙하기가 낫지 않을까요? 땅이라도 있으니까. 아닌가? 거기는 따뜻한 햇볕이라도 있으니까 또 다른가? 어차피 빙하기에서는 뭐 생물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맨날 그 바다에서, 그러니까 물론 생선을 좋아하지만 계속 생선만 먹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야, 진짜 질문이 너무 무섭다. 어떻게 저런 가정 저한테는 하지 말아주세요. 끔찍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 규모 또한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 지구는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인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정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쯤 그렇게 될 거다. 뭐 우리 막 요즘 뭐 탄소 제로하니 뭐 아리백인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시기가 얼마 남았다 얼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나 기상학자나 또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다, 20년 뒤다, 50년 뒤다, 100년 뒤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근데 그 의견들은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가 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처럼 변화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구가 환경에 오염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거는 전혀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고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고어라고 미국의 부통령으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도 방문했고, 이 사람이 1992년도 이때부터 환경보호 쪽 관련된 이러한 목소리를 좀 높이기도 했고, 부통령으로 정계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기상 NGO 단체, 그러니까 환경보호 관련된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의 삶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6.5년, 그러니까 2030년을 지금 그 사람은 가이드로 잡았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화석 연료를 멈추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유해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끔찍한 미래가 올 것이다. 이게 2030년을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니까 현재 생물들의 멸종 속도가 예전보다 한 1000배는 빨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실생활 속에서 어떤 지구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한테는 지금 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것처럼 또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떤 일회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네이비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 만나요. 제발.